유죄 판결을 받고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면은 자기가 한 말의 업보를 어떻게 다 이 감당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참 이렇게 쯧쯧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인가? 탈당 언급, 탈당 처 언급은 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치를 하면은 민주당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탈당을 하는 게 좋다라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이재명 관련해서는 바로 어제가 어떻습니까? 어제가 12월 28일이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검찰에 출두를 하라라고 소환 명령을 낸 게 바로 어제 아닙니까? 어제. 그렇지만 소환 명령에 불응을 했죠. 완전히 불응하게 비치면은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심판을 받을 게 두려워하니까 나는 불응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선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선약이 있어서 응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1월 달에 다른 날짜를 잡자. 그래서 잡은 게 1월 10일, 12일 중에 하루 날짜를 고정을 하면은 내가 출두를 하겠다. 이렇게 타협을 본 것이죠. 그런데 어제 선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광주를 갔지 않습니까? 광주에 1박 2일 민생 투어를 갔는데요. 사실은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선약이 있는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약이 있다고 다른 행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에 있거나 당사에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급조를 하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민주당의 본거지인 광주를 찾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로 급히 그 행선지를 만들어낸 그런 이 행태가 역력히 드러나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2차 소환에도 불응하고 3차도 불응하고 하면은 그 후유증이 아마 정치를 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1월 10일 날 정도의 날짜를 다시 조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광주서 아마 민생 투어의 그 장면 같은데요. 이재명 옆에 서영교,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얼굴이 보이죠. 저 오른쪽에는 박찬대 이렇게 쭉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영교 말 많고 탈 많은 서영교죠. 어제 그저께 이태원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이팅을 4번이나 외쳐가지고 거기에 옆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대체 여기 그 분향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파이팅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보좌관한테 저 찍어 잘 찍어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분향소나 장례식장에서 화이팅이 웬 말입니까? 화이팅이 자신의 당원들에게 힘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말이 때와 장소가 있는 게 말 아니겠습니까? 말이 때와 장소가 없으면 그게 어디 말입니까? 소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최고위원, 다시 한번 얼굴 보니까 그 분향소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관상을 보면 전부 참 XX 도둑으로 보입니다. 최시영님, 저 사람의 새치호와 잔머리 작전이 세상 탑입니다. 블루님도 오셨고요. 김용욱님, 몽실님 수준 이하네요.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광주 민생 투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습니까?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광주 민생 투어에서 광주에 있는 송정 매일시장에서 얘기를 했군요. 내가 죽으면 끝인가? 나를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는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무슨 마침 순교자 비슷한 그런 행세를 하죠. 이재명은 순교자 코스프레를 요즘 아주 맞들린 것 같고요. 김경수는 어떻습니까? 김경수. 어제 이 교도소를 나온 김경수는 마치 자기가 양심수인 양 그렇습니다.
나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대단한 양심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교도소를 걸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노무현 임종석을 이렇게 끌어안고 노무현 그 봉화마을에 첫 행선지를 가가지고 저렇게 마치 아주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그 기념도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아주 대단한 김경수의 양심수 코스프레. 이재명은 뭡니까? 이제 마치 뭐 순교를 하듯이 그런 내가 죽으면 끝인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마치 아주 대단한 항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참 그가 저지른 이 기종의 전과 사범도 참 거의 파리언치범 아닙니까? 검사를 사칭했거나 뭡니까 또 음주운 단속을 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거의 자범 수준이죠. 이거는 뭐 나라와 구국을 위한 결단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문제,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백현동은 또 뭡니까? 위례는 뭡니까? 다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국을 위해서 항전한 마치 무슨 뭡니까? 유관순 누나처럼 그런 나라 사랑, 구국 이런 거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죄목이죠. 마치 자기를 없는 죄를 있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다. 실제로 어제 광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탈 털다가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니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것이죠. 윤석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그랬나요? 윤석열 편이 있는 죄도 덮어버린 거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탈탈탈 털다가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합당한 태도인가,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있는 죄도 없는 죄를 만들었다. 글쎄요, 이건 아마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이른바 검찰 윤석열 사단이 새로 수사를 한 것인가요? 대장동도 그렇습니까? 백현동도 그렇습니까? 위례는 또 어떻습니까? 다 문재인 정권 5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검사 수사가 착수될 때는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지 윤석열이 될지 사실은 오리무중인 상태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선 득표율이 24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시작 자체가 어목했던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과연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탈탈탈 털어서 자기는 전혀 나쁜 짓 하지 않았다. 근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탈탈탈 먼지를 터는 식이다. 글쎄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얼굴이 낯뜨겁게 붉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하도 단련이 됐으니까요. 마치 스스로의 최면을 건 것처럼 나는 진짜 아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게 그래서 그대로 자기 그 마음에 투영이 되는 그런 영화도 있죠. 영화 제가 지금 제목이 잘 안 나는데 자기는 완전히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결국은 더 큰 이 범죄를 일으키고 마는 그런 아주 꽤 알려진 영화가 있는데 제가 생각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재명을 지키는가?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자.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맡겨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돼야 한다. 마치 고스톱을 쳐서 딴 돈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 주고 잘못이 없는지 뒤지고 나만 살면 되니 너는 죽어 라는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겠느냐. 이게 바로 다 이재명이 어제
광주 송정의 예, 재래식 시장, 송정의 매일시장이군요. 매일시장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네. 미운 놈 없는 죄를 만들어서 탈탈 털고 있다. 글쎄요. 그것은 아마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참 저 사람 정말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예, 결국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면은 자기가 한 말의 업보를 어떻게 다 이 감당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참 이렇게 쯧쯧하는 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이 어제 자신은 탈탈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을 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탈당 요구가 나옵니다. 탈당 요구. 탈당 요구가 당연히 비명, 예, 친명이 아니라 비명계에 속한 의원일 텐데요.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인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은 이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비판적인, 이재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아주 때에 따라서 날카로운 얘기도 서슴지 않는 지금 몇몇 안 되는 그 의원이죠. 예. 저도 우리 아시아투데이 회사의 행사가 지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 행사장에서도 저도 만나봤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참 어려운 그 행동을 하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반기를 든다라고 할 때는 예, 차기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해질 수가 있는데 네,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거엔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 요구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탈당 요구, 이건 충분히 지금 가능해 보인다. 탈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이재명 당신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주고 있는 것은 다 모두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국민들에게 싸늘한 시선 때문이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네,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이원웅을 비롯해서 글쎄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여기에 동조를 하고 나머지는 관망한 상태죠. 이제 검찰의 출두가 돼가지고 뭔가 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오면 이 대여섯 사람은 아마 50명, 60명으로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이재명이 더욱더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탈당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강도의 요구가 당내에서 스멀스멀 예, 나올 것을 저는 뭐 확실하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검찰 출석이 1월 10일 아니면 11일 양일 중에서 택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슈 1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민인기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하고 케이츠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전 11시 아시아투데이 정론방송 김동원 박사의 하이파이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 금비스패너님이 아주 힘차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렇군요. 리치빌님, 언론 바로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리치빌님. 네, 예, 최시영님, 노영수님, 네, 소리뜰님, 이영희님도 오셨고요. 네, 도인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국덕님, 당대표 정말 자격이 없네요. 예, 장국덕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통합니다. 우리 장국덕님, 이영희님, 네. 제발 내년에는 이재명이 없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네요. 민인기님. 네, 오늘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 예, 새로운 그 조남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예, 아주 왕 시청자님이 이 되시기를 저는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2024년 총선까지만 잘 버티면 잘 될 겁니다. 우리 소리틀님. 네. 예, 뭔가는 누가 말하든 철저히 중요 자리에 지들 사람 꽂아놨는데 보수는 아무래도 국민 눈치 본다는 사실 아닐까요? 리츠빌님. 네. 황현덕 님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을 이어가는 진정한 보수당은 우리 공화당뿐입니다. 진보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우리 황현덕 님이 우리 공화당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또 아시아투데이는 사실은 뭐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놓고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유우파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예, 보수 자유우파의
하나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본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좋습니다 하면 다 각인각색일 것입니다. 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분을 지지를 합니다. 예, 당연히 그걸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잘 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는 것을 제가 힘차게 지원한다라고 분명히 제가 방송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한 것처럼 또 각 정당 각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